안녕하세요. 신인 유튜버입니다. 처음 영상으로 저는 이번에 투자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투자 종목을 선정하고 그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얼마만큼의 퍼센트가 오를지를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가능성을 알아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외 상황. 두 번째, 삼성전자 한 종목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삼성전자만의 상황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대외적인 세계 증시나 아니면 환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투자를 하기 전에 항상 해외 증시를 먼저 들어가 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시작돼서 꽤 상승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건 큰 변수가 세계 증시에 없다는 겁니다. 브렉시트나 위안화 절상 또는 미중 무역 전쟁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항상 이 모든 화면에 이렇게 파란 색깔만 뜨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강세장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보시는 거라면 이 화면을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가서 어떤 추세인지 3개월, 1년 어떤 추세로 지금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산업도 들어가서 어떤 추세인지 알아봅니다. 다우산업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500 지수는 똑같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종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또 중요하게 항상 바라고 보셔야 되는 시장은 중국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을 나타내는 중국 증시는 항상 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아주 크게 올랐죠. 그리고 기타 항생지수, 영국지수, 프랑스지수도 시간이 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시의 상황을 본 후에는 저는 다음으로 환율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환율은 오늘 좀 올랐네요. 환율이 좀 올랐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즉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자본들이 당연히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추세를 살펴봅니다. 지금은 11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를 살펴봅니다. 달러 인덱스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영국의 파운드와 그리고 유럽의 유로화를 기준으로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높을수록 달러의 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1년 상황을 보시면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년치로 놓고 보면 최고였던 103에 비해서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살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리 동향을 살핍니다. 구리는 어떤 제조업에든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 값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구리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제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지금은 큰 변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값 동향도 한번 봐주고요. 아시다시피 금융경제 위기가 오면 금값이 매우 치솟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값이 1899원까지 1899달러까지 솟아 올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상황은 크게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 동향을 살펴줍니다. 유가는 두바이 WTI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특히 어차피 두 가지의 동향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WTI를 서부 텍사스유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유가도 76달러에서 많이 떨어져서 42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증시, 미국 환율, 달러 인덱스, 구리 동향, 금값의 동향, 국제 유가의 동향들을 다 살펴주고 난 후에 저는 다음으로 주요 뉴스를 한 번씩 봐줍니다. 이 뉴스들은 보통 크게 의미가 없는 정보일 가능성도 있고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 봐주고, 마찬가지로 이 뉴스 화면에 들어가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뉴스, 이 랭킹 뉴스 안에 경제 뉴스들을 한 번씩 살펴줍니다. 흥미가 있는 내용이면 들어가셔서 보는 게 제일 좋지만 너무 매일매일 다 들어가려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본인이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거를 집어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후에 그 다음에는 코스피로 들어가서 저는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한 번씩 살펴줍니다. 이것은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얼마만큼을 지금 돈을 매수했는지 아니면 매도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날짜가 여기 써 있고요. 개인은 얼마만큼 거래를 했는지, 외국인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기관은 어떻게 거래했는지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흔히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즉 개인이 많이 사서 증시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컨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끌어올라지는데요. 그런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둘이 같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다면 그 증시가 아주 화랑이라는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작년에 조금씩 화해의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외인 자본들이 지금 외인 자본들이 없다가 조금씩 들어오는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최근에는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죠. 이것을 즉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려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다시 삼성전자로 들어가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더보기를 클릭해서 외인 수급을 살펴봅니다. 외인 수급을 보면 수급을 기관과 외국인 두 거대 주체들의 수급을 살펴보는데 특히 외국인이 어떤 수급 형태를 보이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들은 많이 사고 외인이 지금 많이 이때 샀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 거대 주체들이 일단 순매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1.79% 내려갔고요. 이렇게 수급 동향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차트에 가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일봉 21선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하단선에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뻗치는 새로운 기울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크게 변화가 없는 수평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하락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하단은 이렇게 아래로 꽂혀 있는 반면에 위에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제 크게 하락하는 구간은 아니라 이제 약보합에서 아니면 그 만약에 변수가 새로 생기면 뭐 엄청 내려갈 수도, 그리고 변수가 또 생기면 엄청 올라갈 수도 모르는 일이지만 보통 이렇게 수평이고 밑에가 아래쪽으로 꺾여 있으면 저는 약보합 하락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기울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울기가 가파른 구간들을 한번 보시면, 자, 이때 그거는 이제 저기 다른 종목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울기도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고, 이 그래프는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오버레이에 들어가셔서 여기 볼린저 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이동평균선이나 뭐 일목평균선이 나타나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봉을 보시고 주봉은 더 큰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줍니다. 주봉을 보시면 위에가 수평선이고 아래도 크게 기울기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들려있긴 한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약간 하락적인 추세잖아요. 따라서 이제 중간선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뉴스 공지도 한번 확인해 줍니다. 뉴스 공지도 혹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사실 주식 투자하는데 저는 EPS를 가장 주의 깊게 봅니다. EPS가 이제 그 종목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이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을 정리해보면 오늘 두 거대 수급 주체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1.79%가 가라앉았고 기울기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내일 증시에서 뭐 약보합 아니면 하락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아침에 또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가 끝나 있을 테니까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은 강세장이지만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바로 하락으로 전환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항상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수급 11선, 21선, 뭐 MACD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MACD는 이 밑에 있는 보조 지표를 말합니다. 이것도 약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이거보단 볼린저 밴드를 보시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래는 정리를 했었는데 요새는 약간 게을러진 나머지 이렇게 쓰고 그 예측 방향만 쓰면서 내가 생각했을 땐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것 같다, 기술적 분석을 하나하나 다 쓰고 매일매일 그 다음날에 어떤 증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내 예측이 들어맞았는지, 들어맞지 않았다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항상 분석해보고 뉴스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항상 흐름을 탄다고 할까요? 그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제 EPS와 관련된 영상은 다음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